트럼프는 이란이 혁명수비대 연관인물 사망 후 공황에 빠져 이스라엘을 발작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2026년 4월 1일 중동 위기는 테헤란 서부 지역, 이란 정권의 군사 조직이 사용하는 지역 근처에서 표적 폭발이 발생했다는 정보가 전해진 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테헤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다시 이스라엘 북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정권은 국내에서 타격을 입고 피해를 숨기려 하며 동맹 세력을 전선으로 내몰고 이후 그 위협을 힘으로 포장해 선전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소란 뒤 약점을 드러내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혁명수비대는 강경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력을 잃은 듯 반응합니다. 테헤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란은 서둘러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트럼프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용해서 정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모두 말씀드릴게요.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폭발은 테헤란 광역권 서부 지역 카라지와 에크론을 잇는 축 근처의 민감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유통되는 여러 정보에 따르면 표적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인물로 군사부문, 부경선전, 그리고 정권의 전략적 계약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평범한 손실이 아닙니다. 이란과 같은 독재 정권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지휘체계, 정권의 내러티브, 그리고 안정돼 보이는 모습을 보호합니다. 정권의 초기 반응은 익숙한 시나리오를 따랐습니다. 이란 당국은 폭발을 주거 지역의 가스 누출 가능성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정치적 파장을 줄이고 국민들이 위험한 질문을 떠올리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테헤란에 이익이 됩니다. 혁명수비대가 수도 근처에서조차 자기 대원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란 전체를 지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숨기려는 시도는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테헤란 내부에서 일어난 폭발이 국영TV의 연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내부의 손실을 외부 압력으로 보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들이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테헤란이 수년간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을 때 이란은 지역 내 자신의 세력을 동원합니다. 헤즈볼라는 방패이자 확성기 그리고 도구로 활용됩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하지만 헤즈볼라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의존성과 약함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연관된 거점들을 공격하며 대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만약 그 단체가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하면 그들의 기지, 경로, 저장고, 지휘소가 모두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테헤란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의 각 공격은 이란이 레바논에서 지원하는 무장 구조의 또 다른 부분을 해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헤즈볼라를 최전선에 내세우지만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그 단체와 이 대리전쟁에 갇힌 레바논 국민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좌파가 숨기려는 해석을 내놓으며 이번 위기는 이란이 아닌 워싱턴의 강함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위기는 체제의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손실을 쇼로 바꾸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란의 선전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테헤란이 자신의 모순을 드러낼 때까지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란은 이기는 듯 협상하지만 실제로는 포위된 듯 행동합니다. 미국의 조건을 내세우려 하면서도 자국 지지층을 의식해 소리쳐야 합니다. 안정적인 척하지만 속으론 폭발을 숨깁니다. 저항을 말하고 싶지만 국경 밖 민병대에 의존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란은 지역 강국으로서 계속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는 실질적인 제한을 요구합니다. 내각과는 단지 정권이 군사구조를 재정비하고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며 무장동맹 세력을 유지할 시간만 주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란 정권은 협상을 전술적 휴식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복종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테헤란이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계속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혁명수비대 또한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망명 중인 이란 야권은 네자 팔라비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로 미국이 이란 땅에 군인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생각은 이란 국민 스스로가 최소한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만 받는다면 정권에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아야톨라들의 선전에 타격을 주는데 외세 침공이라는 쉬운 논리를 그들에게서 빼앗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외부 압력, 내부 이탈, 민중의 봉기, 그리고 보안 조직 내부에서의 신뢰 상실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정권의 급진적인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손실 이후 지휘관들은 반드시 대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판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자들, 민병대, 동맹 세력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협, 회의, 영상, 연설, 방공망 움직임, 간접 공격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행동이 오히려 정반대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은 항상 쇼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소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공세를 확대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레바논 남부는 영구적인 압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지역 내에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 조직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감시와 폭격 그리고 누적된 피로로 인해 이 단체의 역량은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페르시아만에 주둔한 미군의 존재는 이러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지원 항공기, 전투기, 군함, 그리고 감시 활동은 긴 설명 없이도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이란은 미군이나 동맹국에 대한 실수가 곧바로 대가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란은 미국 군대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실수가 심각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계산합니다. 카셈 솔레이마니의 기억은 여전히 혁명수비대 내부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은 바그다드에서 이란 사령관을 제거했고 테헤란은 역사적인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응답은 통제된 방식으로 나왔고 말은 많았지만 전면전의 의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전례는 그 정권이 파괴를 말하지만 대가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위험을 따져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트럼프가 협상에서 압박을 가하며 테헤란 내부에서 손실 소식이 들려오자 같은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파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한 발 한 발을 이란의 용기의 증거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해석은 트럼프에게 유리합니다. 자신감 있는 정권은 내부 문제를 숨기기 위해 헤즈볼라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정권은 폭발 사건의 해석을 통제하기 위해 국영방송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에 찬 정권은 협상을 연극처럼 여기면서 대리 보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약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합리주의자이고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윌슨 얼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